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는가 하는 이 동작 과정을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8개가 있는데 그 8개의 데이터가 배열 A에 이와 같은 순서로 저장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37, 10, 22, 30, 35, 13, 25, 24 이와 같이 배열에 들어있는데 데이터가 크기 순으로 정렬이 안 되어 있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퀵 정렬을 합병 정렬을 부르게 되면 앞에 보신 것처럼 자, 요 배열에 대해서 이제 1부터 8까지 배열은 C 언어에서 배열의 첨자 값은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부터 시작합니다. 그 8개니까 0부터 7까지 하게 되면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A에 대해서 합병 정렬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를 둘로 나눈 다음에 다시 말하면 중간 위치를 찾은 다음에 A에 대해서 P부터 중간 위치 K까지의 머지 소트를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부르면 이 데이터의 중간 위치를 찾아서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요 반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불러요. 그러면 요 반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반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시도하겠죠. 자, 이 머지 소트를 리컬시브 콜로 불렀잖아요. 자, 앞에 알고리즘 볼까요? 자, 머지 소트 0부터 7까지를 머지 소트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만 가운데 위치를 찾아서 가운데 위치를 찾으면 이제 3이 될 겁니다. 3이 되는데 0부터 3까지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리컬시브하게 또 불렀어요. 그러면 이 머지 소트를 이제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반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머지 소트가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되니까 또 반을 갈라서 요 반에 대해서 다시 머지 소트를 해달라라고 부르겠죠.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반으로 갈라서 여기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하라라고 이렇게 부르겠죠. 이렇게 부르면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앞에 알고리즘에서 놓고 보면 이 P하고 Q가 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Q하고 P가 같아지니까 이 if문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알고리즘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요게 호출하게 되면 바로 종료가 됩니다. 머지 소트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종료가 되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 절반에 대해서 머지 소트가 끝나면 오른쪽 절반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또 부르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종료가 됐어요. 이게 종료가 된 것은 여기 절반의 왼쪽 부분에 대한 실행이 종료가 됐죠. 그럼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머지 소트를 부르겠죠. 자, 머지 소트를 부르면 여기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부르는 거고 이것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종료가 됩니다. 둘 다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알고리즘 가볼까요? 둘 다 종료가 되면 뭘 하느냐면 합병을 합니다. 그죠? 자, 합병을 하면 여기서 요 둘을 합병하게 되는 거죠. 둘을 합쳐서 10이 더 작으니까 앞에 오고 37이 작으니까 10, 37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요 알고리즘 실행이 다 끝났어요. 뭐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머지 소트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난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퀵 소트하고 머지 소트하고 여기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하고 양쪽이 다 되니까 합병하고 그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머지 소트가 끝났어요. 요거에 대한 게 끝났으면 요거 입장에서는 그 위에 요 절반에 대해서 해달라고 한 것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나면 이제 오른쪽 절반에 대해서 해달라고 또 그 리컬시브 콜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또 부르는 거죠. 또 부르니까 이제 얘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반으로 갈라서 얘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하고 요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실행이 끝나고
그럼 오른쪽 절반에 대해서 해달라라고 해서 실행을 하고, 양쪽이 끝나면 머지를 하겠죠. 이렇게 머지를 하게 되면, 머지를 하면 이제 실행이 끝납니다. 알고리즘이 끝납니다. 뭐에 대해서 끝났냐면 요거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하는 게 끝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머지 소트가 끝났고, 지금 방금 여기에 대한 머지 소트가 끝났으니까 합병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 양쪽의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 끝나는 거죠. 여기서 합병이 되면 끝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뭐에 대해서 끝난 거냐면 이 절반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하는 이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이제 이 오른쪽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요건 마찬가지로 또 요 반에 대해서 머지 소트 해달라고 부르고, 요건 또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해서 머지 소트 해달라. 요게 끝나면 요 오른쪽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부를 것이고, 양쪽이 끝나면 합병이 이루어지겠죠. 이 합병이 이루어지면 이것에 대해서 머지 소트 해달라는 게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오른쪽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부를 것이고, 요건 다시 왼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해서 합병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합병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게 끝나면 이쪽 요 왼쪽에 대한 머지와 머지 소트와 요 오른쪽에 대한 머지 소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양쪽을 합치는 과정, 즉 이 부분에 머지가 이루어지겠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하는 게 끝났어요. 즉 이 오른쪽에 대한 머지를 해달라고 한 게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양쪽이 끝났으니까 이 둘을 머지하는 과정, 이게 있겠죠. 자, 이 양쪽을 머지하는 과정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실행이 모두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동작되는 과정을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이 순서 번호가 지금 있는데, 이거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걸 좀 복잡한 여기 아까 손으로 메모했던 걸 다 지우고 다시 깨끗한 상태에서 요 분할 그 머지 소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먼저 하는 것이 가운데를 찾아서 요 왼쪽 절반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는 리콜시브 콜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요걸 실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여기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동일한 원칙으로 가운데 절반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으로 부르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찾아서 요 왼쪽에 대해서 머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세 번째. 그럼 요거 하나니까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머지 소트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면 요 왼쪽 부분이 이제 끝난 거니까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가 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머지 소트가 종료가 됩니다. 양쪽의 머지 소트가 종료되면 그 다음에는 머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머지가 이루어집니다. 머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왼쪽 절반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던 요 부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대해서 해달라고 호출을 해야 되니까 요 데이터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부르는 게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절반에 대해서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오른쪽 절반에 대해서 여덟 번째. 양쪽이 끝났으니까 합치는 것이 아홉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오른쪽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하는 요게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양쪽이 끝났으니까 이 둘을 머지하는 게 그 다음 열 번째. 여기 끝나게 되면 이제 이 왼쪽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머지 소트를 해달라고 하는 게 그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11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 머지 소트가 어떻게 머지 소트가 리컬시브 콜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머지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 전체 실행 순서가 여기 번호가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머지 소트와 합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요 그림을 이해하시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는가 하는 동작 과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 이와 같이 효율성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분할 정복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이 분할 정복 방법의 알고리즘의 이제 유형 중에 하나로 합병 정렬을 배우게 되는데,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합병 정렬이 됐든지 다음 그 뒤에 소개하는 알고리즘이 됐든지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합병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잘 알아두시면 다른 분할 정복 기법의 시간 복잡도도 비슷하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분할 정복 기법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소트의 머지 소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 문장들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if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분할하는 문장이었죠. 요 분할하는 것은 가운데 위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수행 시간이 그 상수 시간, 데이터 개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100개든지 10개든지 중간 위치를 찾는 것은 항상 동일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비고의 1 상수 시간만큼 걸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지 소트를 리컬시브 콜 하는 이제 두 번의 리컬시브 콜이 있고, 그건 이제 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의 콜이 있으면 합병을 하게 되죠. 이 합병하는 시간이 데이터의 크기, 입력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왼쪽 절반에 대해서 정렬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절반에 대해서 정렬을 했고, 이 두 개를 멀지해서 하나의 정렬된 걸 이제 얻는 거죠. 이 합병 멀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것을 결과로 내보내고, 결과로 내보낸 쪽이 하나 전진해서 그 다음 위치하고 상대방의 현재 위치하고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것을 결과로 내보내고, 결과로 내보낸 쪽이 하나 전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해서 쭉 비교를 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정렬된 데이터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것이 서로 크냐 작으냐 서로 비교하는, 요 비교하는 것이 이 데이터 개수에 비례합니다. 비교하는 횟수가. 따라서 이 합병의 수행 시간에 기본 연산은 어느 것이 크냐 작으냐 비교하는 것이고, 요 비교하는 횟수는 A 그 왼쪽 절반, 요걸 이제 A라고 부른 겁니다. 이 왼쪽 절반에 있는 데이터 개수가 M개고, 오른쪽 절반, 요걸 B라고 불렀습니다. 예. 요 B의 데이터 개수가 N이라고 치면 요 M개와 N개의 두 데이터를 비교하는 횟수는 양쪽을 한 번씩 비교해야 되니까 M 더하기 N이 되겠죠. 예, 마지막 하나는 비교 안 해도 하나 남으면 그게 제일 큰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를 뺀 M 더하기 N 빼기 1, 요게 비교하는 횟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합병하는 데 드는 시간 복잡도는 O의 M 플러스 N, 그 M 플러스 N에 비례한단 말이죠. 자, 여기 이제 합병의 시간인데, 여기 지금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M개의 데이터가 있고 N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비교해서 둘 중에 어느 게 작으냐 해서 작은 게 이제 결과에 나가고, 다음 비교 대상을 하나 전진시킨 다음에 또 비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총 합병되는 것은 M 플러스 N개고, 비교 횟수는 맨 끝에 남는 거는 그냥 그대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M 플러스 N 마이너스 한 1이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합병의 시간인데, 총 전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합병이 몇 번 일어나느냐, 예, 합병 정렬의 총 비교 횟수, 총 시간 복잡도는 합병이 몇 번 일어나느냐,
합병 횟수가 몇 번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치면 그 합병이 일어났던 그 합병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전체 시간 복잡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앞에 있는 알고리즘으로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알고리즘에 보시게 되면 이 몰지 소트를 할 경우 데이터 개수가 이제 n개라고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을 호출하게 되면 이 if 문과 가운데 위치를 찾는 것은 입력의 개수가 n개인지 몇 개인지 상관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호출하는 거니까 이것도 호출 한번 하는 것이지 데이터 개수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호출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조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합병이잖아요. 이 합병이 여기 있는 m개하고 여기 있는 n개하고를 합치니까 이 비교하는 데 드는 시간은 m 플러스 n 마이너스 1. 여기 n이 지금 여기 n하고 좀 이제 헷갈리겠네요. 이거는 그냥 뭐 그렇다면 뭐 x개라고 해봅시다. 자, 이 x개를 둘로 나눴더니만 이쪽이 m개가 됐고 이쪽이 n개가 됐다. 뭐 그런 의미로 m개하고 n개하고 합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런데 이 전체 시간 복잡도는 요거는 이제 m 플러스 1개가 걸렸고 요걸 합출하는 데는 1이지만 요게 이제 실행이 되려면 요게 안에서 실행이 되려면 요 안에도 합병하는 과정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병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매 합병하는 과정에 비교 횟수를 다 더해야만 전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아까 앞에서 살펴보셨던 그 n이 8이라고 쳤을 때 이 n개 데이터가 어떻게 몰지 소트가 동작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왼쪽 절반, 이 오른쪽 절반이 다 끝났다고 쳤을 때, 몰지가 어디서는 일어나냐면 여기서 몰지가 일어나는 거죠. 이 몰지의 비교 횟수가 바로 이제 7번. 그러니까 m 플러스 n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했던 이제 그 7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걸 실행하기 위해서 요 왼쪽 절반을 정렬하기 위해서 요 왼쪽에 대한 정렬, 요 오른쪽에 대한 정렬을 한 다음에 요 양쪽을 합치는,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이죠. 요 왼쪽에 있는 거 정렬되고 오른쪽에 있는 정렬이 되면 여기 모르지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러면 데이터 개수가 4개니까 3번 이루어지겠네요. 예, 여기서 이 모르지가 일어나는 걸 더해줘야 되죠. 여기 7번 하고 여기 3번 하고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뭐 요걸 정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걸 불러주지만 여기서도 또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또 리커시브 콜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렬, 요거에 대한 정렬, 요 정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 양쪽을 머지하는 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요걸 정렬하기 위해서는 이 양쪽을 머지해주는 요게 필요하죠. 자, 여기 비교 횟수가 한 번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3번, 한 번 이렇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비교 횟수들을 다 더해줘야 전체 비교 횟수가 나오고, 따라서 전체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그 설명이 지금 여기 말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합병의 시간을 이제 다 더해줘야 되니까 이 합병 부분만 따로 이렇게 떼서 보면 그 합병을 나타내는 그 트리 모양에서 제일 요 밑에 있는, 제일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합쳐져서 다음 단계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요걸 합쳐서 그 다음 단계의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요걸 합쳐서 그 다음 단계의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합병이 진행이 되죠. 이 각 층에 있는 데이터 개수를 보게 되면 여기도 8개, 여기도 결국 다 합치면 데이터 개수가 8개, 여기도 다 합치면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층에 머지하는 비용은 데이터 개수 n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머지하는 비용이 5의 n에 비례되어 있고, 요 단계에 머지하는 것도 다 합쳐보면 5의 n개가 될 것이고, 요 단계에 머지하는 비용도 5의 n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5의 n 합치면 다 5의 n에 비례하는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전체 비교 횟수는 요걸 다 더하면 되겠죠. 요걸 다 더한다는 얘기는 각 층에 있는 걸 더하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층이 몇 개냐, 데이터 개수가 n개일 때 요 층이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각 층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전체 n개에 대해서 그 위층은 2분의 n개가 2개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4분의 n개가 4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8분의 n개가 4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각 층에 있는 데이터 노드들의 데이터 개수들은 2분의 n, 4분의 n, 8분의 n 짜리들이 몇 개가 있느냐 합쳐서 n 개씩 있는 이제 전체 요런 이제 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 있는 노드들의 데이터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층은 몇 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층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맨 아래쪽에 전체 데이터 개수가 있었죠. 전체 데이터 개수 n개, 우리가 8개를 예를 들고 8개 데이터 예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8개 데이터가 반으로 나눠지니까 그 다음 층은 데이터 개수 4개짜리가 2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층은 그것의 반, 즉 n제곱의 2의 제곱분의 n 짜리 데이터가 이제 반씩 나눠져서 이제 층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다시 그것의 반 되는, 그러니까 2의 3승분의 n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들이 그 층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가 한 개가 있으면 데이터가 이미 정렬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층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3개의 층은 2의 3승분의 n, 요 크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층인데, 요 층에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가 한 개만 남는 거죠. 만약에 층이 k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2의 k승분의 n, 요게 1이 되는 요런 데이터들이 이제 그 제일 높은 층에 있는 이제 그런 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층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 2의 k층이 있다라고 했을 때 2의 k승분의 n, 요게 하나짜리들만 있는 요런 층이 이제 제일 높은 층이 되겠죠. 요걸 가지고 이제 요 k를 찾으면 결국은 층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런 이제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양쪽에 2의 k승을 곱하면 n equal 2의 k승이 되고, 그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n이 k가 되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 개수가 n개라고 쳤을 때, 몇 개 층까지 만들어지느냐, 로그 2의 n만큼 생겨요. 자, 그래서 층의 개수는 로그 2의 n개고요.
각 층마다 몇 번의 비교가 있어요. 아까 앞에 보실까요? 예, 각 층마다 몇 번의 비교가 있냐면 n에 비례하는 비교가 있죠. 따라서 n에다가 층의 개수 로그 2의 n 요걸 곱하게 되면 전체 비교 횟수, 머지 하는 데 드는 비교 횟수죠. 요게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시간 복잡도 계산이 입력 데이터 개수가 n개일 때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n을 계속 둘씩 이렇게 나누다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크기 1이 되는 게 몇 번째 층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층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데이터 개수는 계속 데이터를 반씩 나누니까 k번 2분의 1로 분할하게 되면 데이터 개수는 2의 k승 분의 1만큼, 다시 말하면 n이 2의 k승이 되는, n하고 2의 k승이 같아지는 요 k가 바로 데이터가 하나가 나오게 만드는 k번째의 층이 됩니다. 그래서 요 2의 k equal n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k는 로그 2의 n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층의 개수가 로그 2의 n이고 각 층마다 층수가 로그 2의 n이고 각 층마다 5의 n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로그 2의 n 곱하기 5의 n 요만큼의 시간 복잡도고 요거를 이제 비고로 나타내면 5의 n 로그 n 요게 합병정렬의 전체적인 총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예, 합병정렬은 합병이라고 하는 방법, 정렬되어 있는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을 하나로 합치는 합병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는 비교적 단순한 알고리즘이고 단순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지만 이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합병 정렬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정렬 알고리즘들은 메모리 공간을 별도의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상수계의 메모리 공간 뭐 이렇게 그 변수라든가 뭐 어떤 그 특별히 데이터 개수에 상관없는 이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고정된 개수만큼의 메모리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다. 상수계의 공간만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다른 정렬 알고리즘인데 합병 정렬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병 정렬에서 요구하는 공간은 데이터 개수 n만큼의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병 정렬의 공간 복잡도는 5의 n이다. 이 별도의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데이터를 합병 정렬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반을 나눈 다음에 얘를 정렬하고 얘를 정렬했죠. 자, 이렇게 정렬된 양쪽 조각을 합치기 위해서 머지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할당해 놓고 여기다가 머지를 해 나갑니다. 그죠? 여기다가 머지를 하고 머지가 다 되면 얘를 원래 공간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이 데이터에 정렬된 최종적인 결과가 들어가겠죠. 이 머지 과정을 하기 위한 이 중간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공간이 데이터 개수가 n개다 그러면 여기도 n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머지를 위한 임시 공간, 머지를 하기 위한 임시 배열 n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공간은 두 개의 정렬된 부분, 이 조각을 하나로 합병하기 위해서 그 합병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 공간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다른 정렬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더 필요로 한다. O의 n만큼의 공간 복잡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합병 정렬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합병 정렬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이어서 데이터를 합병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합병 정렬은 외부 정렬이라고 해서 이 외부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보조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램에 있는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보조기억 장치,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 그걸 외부 정렬이라고 하고요.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는 이 합병 정렬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외부 정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렬 방법이 합병 정렬이다. 그리고 혹시 데이터가 연속된 배열 공간에 있지 않고 연결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다른 알고리즘보다 합병 정렬이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합병 정렬은 또 CPU가 여러 개가 있거나 CPU의 코어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이 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PU의 어떤 그 처리하는 그 하드웨어 장치, 그게 여러 개가 있으면, 처리하는 장치가 여러 개가 있으면 동시에 이게 따로따로 놓으면 동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한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이런 그 처리를 그 병렬 처리라고 부르는데, 이 병렬 처리에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합병 정렬이 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병렬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합병하는데, 이럴 때 합병 정렬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 정복 방법의 대표적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합병 정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